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10월 26일 토요일이고요. 오늘도 리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이 어제 꽤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켜주려던 초록색 단기 이평선 라인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죠. 하지만 어제의 이런 하락은 리플뿐만 아니라 당연히 비트코인도 장중에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대부분의 코인들이 함께 이런 하락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행히 빠르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래서 우선 가장 중요한 이 거시적으로 시장 전체에 영향을 준 이슈, 어떤 재료로 이렇게 시장이 하락을 했는지 먼저 알아볼 거고, 그 이후에 추가로 리플의 개별적인 소송 관련된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전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된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추가로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제가 이렇게 링크를 2가지 남겨놨습니다. 현재 여러분께서 영상을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시다면 위에 있는 첫 번째 모바일 전용 링크 클릭하시면 되시고,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밑에 있는 PC 전용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정보방, 무료 단체 카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으십니다. 들어오시면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들 뿐만 아니라 또 새롭게 나오는 뉴스들, 변수들 계속해서 나올 수 있겠죠. 오늘도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새롭게 변수로 나온 만큼 이런 이슈들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실시간으로 구체적인 타점까지 공유해드리면서 함께 매매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정보들 가장 빠르게 받아보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어제 시장에 급락이 나왔던 그 이슈들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이 테더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미 법무부에서 미 테더를 조사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이 급락을 한 겁니다. 자, 테더는 세계 최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발행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자금 세탁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거죠. 이렇게 암호화폐 관련된 대형 기업이 조사를 받게 되면 이전에도 우리가 경험해 봤듯이 시장 전체가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영향을 받는 모습 확인했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테더의 CEO인 파울로 아르도이노는 조사받은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고요. 이 보도를 한 월스트리트 저널에 대해서 오래된 소문을 되풀이한다라면서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이 전해지게 되면 제가 카톡방에서 가장 빠르게 공유해드리면서 또 이런 소식들에 대해서 시장이 반응을 할 거기 때문에 함께 대응 방법 말씀드릴 거고요. 어제는 이것뿐만 아니라 악재가 겹쳤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 한 번 이스라엘과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 폭격 이슈로 인해서 이런 악재들이 겹치면서 시장이 급락을 피할 수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리플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봤을 때 여전히 이 700원 지지라인은 지켜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어제도 다행히 종가 마감은 700원 위에서 해줬고 오늘 어느 정도 반등하는 모양새가 또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잘 지켜준다면 다시 한번 초록색 단기 이평선 라인 위로 올라서고 이제 간격이 좁아진 위에 있는 빨간색 장기 이평선까지 돌파해주면서 이게 골든 크로스까지 나와준다라면은 우리가 이 박스권의 상단 라인 그리고 그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자, 리플의 개별적인 이슈로는 당연히 항소 이슈가 요즘 시끄러웠는데요. 자, 이런 기사가 전해졌었습니다. SEC 소송 관련 서류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못해서 XRP가 하락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제가 이건 어제 영상에서도 그렇고 카톡방에서도 먼저 말씀을 드렸었죠. 자, 여기 기사에 나와 있는 서류 제출 기한을 미주수한 건 지금 SEC와 리플의 항소 그리고 교차 항소에서 일어난 이슈가 아닙니다. 자, 크리스 라센, 리플의 공동 창립자죠. 이 인물이 10월 18일까지 제출해야 했던 소송 출석 통지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욱더 중요한 리플과 SEC와의 지금 항소에서 SEC가 항소를 했고 리플도 교차 항소를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항소를 진행하게 되면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항소를 진행하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폼 C라는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걸 기한 내에 제출해야 되는 건데 SEC도 그 마감일까지 아슬아슬하게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가 겨우 제출을 했고요. 이번에 리플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했다는 서류는 이 교차 항소에서의 폼 C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게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크리스 라센의 행동이 리플의 소송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점 강조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리플의 최고 법률 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10월 25일까지 리플 측에서 이 예정된 폼 C 서류를 제출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자, 제임스 필란 변호사의 X의 이 부분이 올라왔죠. 지금 보고 계신 서류가 여기 나와 있듯이 폼 C, 어떤 내용에 대해서 리플이 교체 항소를 진행하는 건지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내용은 당연히 작년 7월에 나왔던 이 약식 판결문이 있었죠. 여기서 분리 판결, 부분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1차 시장 판매, 기관들에게 판매된 XRP는 증권이다. 그리고 2차 시장, 개인들에게 거래소에서 판매된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부분 판결이 나왔고요. 이 부분이 지금 리플에게 불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리플은 1차 시장 판매에 대한 XRP 증권이 아니다라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교체 항소를 제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또 하나의 서류를 보시면요. 자, 이 서류는 SEC가 법원 측에 이제 항소를 진행함에 따라서 본인들도 이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 서류 제출 기한을 1월 15일까지 연기해달라고 이런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체 항소와 항소가 진행되게 됐고 여기에 첫 번째 일정이 바로 SEC가 가장 먼저 이 브리핑 서류를 제출하는 거였는데요. 이 부분이 내년까지 지체되게 됐다라는 점. 따라서 당분간은 이 항소 관련된 추가 변수는 나오지 않겠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리플 시세에 중요한 건 개별적인 이슈보다 시장 전체의 상황, 어떤 흐름이 만들어지냐가 중요하겠고요. 여기에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바로 얼마 남지 않은 미 대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11월 5일로 예정되어 있고요. 이게 지나고 나면 11월 8일 날 미국에서 금리 결정이 또 연이어서 주요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죠. 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대선이다 보여지는데요. 자, 항상 대선이 있을 때마다 코인 시장은 그 4분기를 상승 마감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선 자체가 긍정적인 이벤트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 트럼프냐 해리스냐 누가 되냐에 따라서 그 상승폭은 조금 다를 수 있겠다 보여지죠. 자, 트럼프가 된다라고 하면 암호화폐 시장에 이것보다 더 좋은 호재는 없을 겁니다. 트럼프는 본인을 암호화폐 대통령이라고 자칭하고 있고요.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것을 넘어서 본인이 직접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본인이 당선되게 되면 임기 첫날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 지금 리플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 SEC의 위원장 게리 갠슬러를 교체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SEC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 바이든 행정부에서 리플뿐만 아니라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와 같은 대형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에게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고요. 이런 소송을 통해서 코인을 증권으로 분류하면서 본인들의 관할 아래로 넣고 싶어 했죠. 하지만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이 부분이 전부 다 무효화될 수 있겠고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현재 게리 갠슬러 SEC 위원장이 교체돼서 그 새로운 SEC 위원장이 지금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인물은 로빈 후드라는 암호화폐 기업의 임원으로 일했던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SEC 위원장이 된다면 당연히 이런 소송권을 SEC가 자체적으로 취하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베스트 시나리오, 이런 기대감이 살아있는 거고요. 사실 해리스가 된다라고 해도 해리스도 지금 코인 시장에 긍정적인, 친암호화폐적인 발언과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의 바이든 행정부보다는 긍정적으로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베스트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자면 소송에서 만약에 이런 절차들로 인해서 자유로워진다라면은 우리가 정말로 XRP, 리플의 ETF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레이스케일이라는 미국의 또 하나의 대형 자산운용사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당연히 신탁 상품, 트러스트 상품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다 신탁 상품이 운용되고 있었죠. 그런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현물 ETF가 승인되고 나서 이 신탁 상품들이 ETF로 바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XRP도 만약 현물 ETF가 승인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ETF로의 전환을, 이 신탁 상품이 ETF로 전환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그레이스케일에서 운영하고 있는 XRP의 신탁 상품, 그 자금 규모가 무려 한 달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관심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커스터디 서비스도, 이 수탁 서비스도 리플이 시행한 만큼, 그리고 이게 RWA, 리얼월드 에셋이라는 최근 시장에서 가장 핫한 테마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만큼 이 부분이 미래에는 가장 큰 먹거리가 될 거고 리플 시세에 호재로 작용하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번 4분기 그리고 내년까지 이어지는 흐름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상승 모멘텀을 보여주겠다.
예상이 되고요. 단기적으로는 대선 그리고 금리 인하 이슈 여기에 추가로 비트코인의 반감기도 적용이 됐고 이제 그 상승 사이클이 시작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승 흐름이 쭉 이어질 수 있겠죠. 다만 전체적으로는 길게 봤을 때 상승한다라고 해도 이 짧게 봤을 때는 상승과 하락, 조정,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고 이런 게 반복되면서 나올 겁니다. 당연히 차트가 이렇게 그려지죠. 그런데 전쟁 이슈도 있고 맨 처음 살펴봤던 이 테더가 조사를 받는 이슈도 있고요. 또 미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대량의 암호화폐도 매도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소문들도 나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흐름을 바꿀 만한 건 아니지만 단기적인 하락, 하방 압력은 가져다 줄 수 있겠고 이런 부분에는 우리가 실시간으로 빠르게 대응해야지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있어야지 조금 더 안전하게 우리의 자산을 지키면서 그 수익률을 불려나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시간 대응 그리고 가장 빠른 업데이트되는 소식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카톡방에서 공유해 드리면서 함께 매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영상 밑에 더보기란 보시면 제가 이렇게 링크를 2가지 남겨놨습니다. 현재 영상을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위에 있는 모바일 전용 링크,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밑에 있는 PC 전용 링크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정보방, 무료 카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새롭게 나오는 뉴스들, 변수들 공유해 드리면서 우린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타점까지 공유해 드리면서 함께 매매를 진행하고 도움 드리고 있는 방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들어오셔서 이런 정보들 실시간으로 받아보시고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리플과 같이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과는 분명히 다른 접근법으로 빠르게 대응해야 된다는 거 꼭 참고해 주시고 올 4분기부터 내년까지 이어지는 코인 시장의 강세장에서 우리가 대응 잘하면 크게 수익 볼 수 있는 그 기회, 사이클이 돌아온 거니까요. 저와 함께 조금 더 안전하게 알맞게 대응하시면서 꼭 큰 수익 얻어가시는 시간으로 함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시 카톡방에서 여러분들 대응 도와드리고 상담 도와드리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